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의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1.8% 하락을 하면서 2,96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1%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99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네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오늘 사들이는 하루였습니다. 1조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5,700억 원, 외국인은 5,500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기관이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1,000억 원 물량 담았고요. 개인은 116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1,100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왕 신광석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월요일마다 뵙는데 오늘장이 우울하네요. 네, 우울하네요. 네, 오늘장이 심상치 않는 기류인데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꼈던 우리나라 증시였는데 네네. 오늘장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짧게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오미크론이죠, 뭐. 오미크론이 이제 그 전에 나왔을 때 그 증상이 좀 경미하다고 해서 좀 이제 그 부분을 주식시장이 다시 좀 반영을 했었는데, 네, 주말이 지나고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증상이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확산세가 너무 크고 이제 전염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각 국이 좀 약간 봉쇄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은 이제 그런 어떤 오미크론의 그런 여부, 뭐 중증의 여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봉쇄를 불러왔다는 게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부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미크론 정말 끝나지 않은 이 변이 속에서 이제는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는 게 또 큰 우려가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한 줄 평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주식왕 한 줄평 코너인데요.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한 줄평 남겨주셨습니다. 네, 좀 관망세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일단 오늘 시작하고 나서 환율도 9원 구전해서 한 10원 정도 급등을 했고 일단 환율이 좀 계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반등을 잘 하면서 60일선 저항을 받고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금요일까지만 해도 좀 이제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좀 받아 올리는 그런 양봉의 모습으로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이 이제 밀리면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밀려서 밀린 게 아니라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아침부터 좀 반영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아침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약간 느낌이 왔고 일단 지금 상황이 좀 대체적으로 좀 반등이 조금 끝나고 일단 밑에 좀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도 한번 보시면은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샀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크게 좀 던지면서 좀 시장의 하락을 불러왔고요. 거기에 이제 풋옵션까지 일부지만 좀 약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풋옵션이라는 게 이제 하방에 배팅하는 거죠. 예, 하방에 네. 배팅하는 뭐 금액이 그렇게 막 100억 단위로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기관들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준비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일단 풋옵션을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풋옵션을 사면서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끝나는 그런 상황을 미리 좀 대비를 어느 정도 해놨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선물을 좀 많이 던지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조금 어느 정도 유념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시장에 좀 뭐 얘기는 별로 없고 일단 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 데미지를 준 거는 오미크론의 확산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이 봉쇄를 하면서 네덜란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에 9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리두기를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네. 프랑스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봉쇄를 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식당도 문을 다 닫고 거리에 그냥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단 연말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좀 무너지고 오미크론 그런 확산으로 인한 어떤 부분에 대한 반영.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오미크론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좀 놀래서 하락하긴 했지만 그거 증상이 좀 경미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주식시장이 좀 정신을 차렸는데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걸 보니까 증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그냥 뭐 약간 뭐 인해 전술 같은 거죠. 뭐 확산세가 크니까 당연히 중증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게 되고 비율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염이 이제 막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뭐 5배 이상 그렇게 뭐 델타 변이가 한 명당 1.2명을 감염시켰다면 이제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3명을 넘게 감염시키는 그런 어떤 수치가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제 그 공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면서 이제 근무를 못 하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또 안 되면 공급이 또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소비도 줄고 또 공급도 안 되면서 물가도 오르고 막 이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긴축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왔던 그런 시장의 실망감,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으면서 시장이 이제 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미국, 유럽 어떤 주식시장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유럽 시장은 열렸는데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지금 2%에서 1%대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이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아시아 시장도 뭐 일본 증시가 2% 정도 하락했고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지준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또 시장이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지준율을 인하를 한 게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도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그게 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집단 면역이 답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면역이 답이다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 그 인도가 이제 네. 그 감염자들이 엄청 많다라고 이제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5월 달에 인도가 하루에 막 40만 명이 넘게 이제 그 감염이 됐죠. 여기 백신도 못 맞고 여기서 이제 또 델타 변이가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감염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변이가 되면서 델타 변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줄었죠. 예, 지금은 굉장히 줄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21년 5월에 하루에 한 40만 명대가 나왔다면 지금 하루에 한 8천 명대로 지금 이제 줄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 막 언론에서 지옥이다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지금 14억 명 중에 8천 명 정도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300명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5천만 명에 한 300명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의 인구 중에 한 67.6% 정도가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걸림으로써. 네, 이미 많이 걸려서 한 67% 정도, 한 70% 정도의 인원이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87%가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고 네. 그냥 이제 걸려서 항체를 형성을 한 거죠. 이런 나라가 또 그 대표적인 나라가 또 스웨덴이잖아요.
네, 예, 스웨덴이 집단 예전에 면역. 그 방역 2020년 이제 그 3월부터 계속 방역을 안 했죠. 5월까지. 다른 나라들 막 봉쇄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뭐 그냥 감염으로 가겠다.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의아하게 저게 미친 거 아닌가 막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막 할 정도로 이제 뭐 확산세가 막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스웨덴도 그때 포기를 했죠. 그래서 실패를 네. 인정하고 막 국왕까지 나와서 사과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스웨덴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되게 안 좋은 게 항상 부정적인 것만 굉장히 대서특필을 하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언론들은 이제 글을 읽히기 위한 이게 주식시장을 하면서 좀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 글을 이제 읽혀서 광고를 실는 이런 목적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 네. 기사를 쓰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에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주목하는 그런 기사보다 일단 현재 팩트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스웨덴의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앞전에 이제 그 막 하루에 만 몇천 명이 넘으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2천 명 정도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스웨덴이 뭘 해서가 아니라 스웨덴은 아직도 이제 최소한의 방역 조치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뭐 얀센이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런 어떤 백신을 맞아도 전혀 항체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더나와 화이자만 네, 뉴스가 좀 분분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방어를 한다. 근데 지금 부스터샷 뭐 3차를 맞고도 지금 그냥 돌파 감염이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일단 지금 뭐 긴축이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먼저 이 코로나부터 어떻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가는 수순들이 있는데 그 지금 그 수순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일단 코로나부터 어떻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뭐 긴축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게 백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도라든지 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 그런 어떤 나라에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좀 자연적으로 좀 확산세가 줄어들고 오히려 백신을 그 막 엄청 그 맞았던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확산세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고도 그 백신이 이제 효과가 막 한 3개월, 6개월이 갈 것이다 했다가 한 3개월 정도가 그때까지만 괜찮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백신을 맞기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이제 돼가니까 지금 다시 또 환자들이 폭증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백신을 뭐 맞지 말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백신을 맞았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그냥 합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백신을 맞고 이제 뭐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백신 덕분에 이제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면 그때 이제 생기는 항체로 점차적으로 그런 집단 면역의 어떤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 주식시장을 앞서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게 아직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일단은 이번 그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 퍼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식시장은 좀 다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좀 쉬자.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반등권에서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현금을 조금 확보해 놓긴 했는데 저도 상당 부분이 이제 많이 주식을 아직 가지고 있고 근데 뭐 그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은 무섭진 않아요. 무섭진 않고 일단 시장은 어떤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의 확산세나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갑자기 막 나락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자산 시장의 어떤 그런 가격의 상승이 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어떤 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시장은 이제 좀 움츠러들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 뭐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한다고 쳤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 하이 인플레이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이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하이인플레이션이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이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온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시장은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자산 가격들이 폭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현금을 갖고 있었을 때 하이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오히려 현금이 종이 조각이 되는데 그거를 자산에 있는 것들을 현금화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그 뭐 연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절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자산의 가격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저는 한 내년 3월 이후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테이퍼링이 먼저 다 진행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좀 쉬자. 그냥 쉬는 것도 투자니까 일단은 좀 쉬면서 상황을 보고 오미크론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해결이 되면서 시장이 수습이 되는지 어쨌든 그런 형태로 만약에 해결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조금 괜찮아질 텐데 다만 그때까지 좀 시장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지금 현재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겁내하기보다는 그냥 좀 내려올 수 있겠구나. 지난번에 이제 그 내려왔던 이 정도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 열어놓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 2,900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열어놓고 좀 알고 있으면 좀 내려오더라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좀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이제 나왔을 때 60일선까지 이제 돌파를 하면서 조금 이제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60포인트 정도의 그런 하락의 어떤 여력이 조금 약간 목표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조정이 없어요. 그냥 옆으로 계속 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단과 코스피의 하단을 봤을 때 이제 코스피가 더 약해 보이긴 하지만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붙잡고 있던 코스닥이 여기서 더 폭락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시장 공포로 가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군들 중에는 실적을 실제로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버텼던 이런 것들이 막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그런 어떤 테마적인 어떤 요소로 시장을 막 버티면서 게임주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실적을 크게 당장 낼 수 없는 종목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시장이 갑자기 조금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번 기회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내던지고 코스피에 오히려 저렴한 종목들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닥 종목들의 접근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을 한번 깨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 저점을 만약에 깨고 다시 올라오는 이 모양대로 코스닥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 저점을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918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면 밑으로 그러면 하락폭의 그런 이 여력이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종목들은 한 20-30%씩 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한 줄평 남겨주셨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까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시다라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을 꼭 입력한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까지 전문가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한 줄평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된 종목들, 전문가님의 특징주들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월드와 한국전자 인증이네요. 네, 토스 최대 주주로서 이 비바리 퍼블리카가 몸값 상승 기대감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토스 관련주로서 8%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월드 8.7% 상승하면서 2,185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은 반면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1,4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네요. 오늘 토스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이월드 8.7%, 대신정보통신, 강보합권, 하나투자증권도 1.8% 상승한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만 홀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이 가장 상승폭이 거셌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장중에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상승할 때 그 노란 톡방에서 좀 이 부분 한번 언급을 해달라고 하셔갖고, 예, 그래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그 토스가 오늘 이제 그 기존 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매각하는 그런 대금이나 이런 거를 봤더니 주당 한 10만 원 정도를 희망한다. 그래서 주당 10만 원 정도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 현재 기합 가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조 정도 되는데 4조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났더니 8조가 되고 또 다시 1년이 지났더니 16조가 되고, 예, 지금 현재 장외 거래에서는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가격으로 치면 한 22조 정도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부각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상승을 한 거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한 5점 몇 프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랜드월드라는 회사가 이제 지분을 한 10% 정도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계열사 이월드가 이랜드월드 지분을 한 12% 정도 들고 있으면서 이제 이월드도 같이 조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토스 같은 경우가 한 22조, 뭐 16조 이 정도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한 19조 정도, KB금융이 한 24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니까 거의 그 시중은행 뭐 1, 2위 은행이랑 거의 뭐 맞짱 뜨는 정도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을 송금하고 이런 어떤 앱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어떤 기업 가치를 조금 많이 받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날이 이렇게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이월드라든지 지금 오늘 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은 조금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토스 상장하는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토스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오늘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를 갔다. 이월드가 오늘 급등을 했다. 이월드도 장중에 한 20% 넘게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스가 상장할 때 이 두 종목은 움직이겠구나.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한국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지금 다른 종목들, 뭐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하지 말자. 그런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되고 일단은 그 예전에 리비안 관련주로 제가 대원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원화성이 이제 중간중간에 리비안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간중간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을 했다 윗꼬리 맞고 급등을 했다 윗꼬리 맞고. 근데 그때마다 막 다른 분들이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리비안에 아직 리자도 안 나왔다. 리비안 상장에 시오자도 안 나왔다. 상장에 시오자도 안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급등을 하는 것들은 맞고 가는 거다. 그냥 윗꼬리 맞고 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장할 때 나중에 상장하기 한 달 전 뭐 그때쯤 됐을 때 막 대원화성이 다 막 급등하고 에코캡도 급등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부분의 종목들을 사실 저는 에코캡도 그렇고 대원화성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급등하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샀던 것 같아요. 6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샀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비중도 좀 많이 태워갖고 하자라고 이제 그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죠. 근데 일단 이 토스 상장 종목들도 지금 갖고 그 대원화성 같은 것도 제가 갖고 있을 때 뭐 마이너스 20% 막 이렇게 갔었어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넘게 갔었고, 그때 시장이 안 좋으면서 같이 이제 뭐 폭락하고 했었는데 지금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이월드 종목들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가 오늘 조금 약간 급등을 했고 이 중에 이제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대원화성이 급등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랬었죠. 에코캡은 장중에 윗꼬리를 계속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원화성이 대장인가 했는데 막상 상장할 때는 에코캡이 날아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둘 다 같이 날아가긴 했는데 에코캡이 훨씬 더 가볍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지금은 이게 한국전자인증인지 이월드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토스 상장이 아직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고 이제 뭐 신청은 했지만 그게 이제 언제 이제 그 상장이 진행될지 뭐 그런 얘기들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 버티자. 근데 오늘 이거 따라가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따라갈 필요가 없죠. 예, 지금은 따라갈 필요가 없고 이게 아직 뭐 토스 상장이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갖고 있는 세력들은 그 상장 일자에 맞춰서 이걸 끌어올려야 팔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세력주의 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도거든요. 매도. 올라갈 때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럼 내가 가장 비싼 가격에 던질 수 있을 때가 언젠가. 이제 상장 이슈가 나오기 이제 바로 직전이겠죠. 바로 직전. 그쵸. 지금 여기서 끌어올리면 그들이 던질 수가 없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상장이 나왔을 때 그냥 확인만 하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들. 저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으면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거 죽지 않았구나. 이거 살아있구나. 네. 그냥 뭐 나중에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버티겠다. 버티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만약에 막 크게 하락하면 그때 밑에서 좀 줍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냥 지켜만 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이거 내일 만약에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뭐 이월드라든지 윗꼬리를 준다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 윗꼬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이거 다시 고점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안 되고 물타기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좀 천천히 지켜보자. 아직 일정 많이 남았고 아직 일정이 특정해서 뭐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움직여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그냥 확인 그냥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안 가지고 계시면 나 토스 상장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그냥 눈도장만 찍고 그냥 오늘은 그냥 지켜보는 어떤 과정에서 그냥 마무리하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 이제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뭐 내려오고 할 때 좀 많이 내리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가거나 아니면 물타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월드와 한국전자인증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동진세미캠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위 UV PR의 신뢰성 시험 통과 소식 속에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동진세미캠 오늘 10% 넘게 상승하면서 35,950원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장중에는 37,700원 선까지 급등세 초반에 바로 보여주면서 장 초반 32,650원이었던 주가가 5,000원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동진세미캠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뭐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종목이어서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네. 반도체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홀로 그냥 독약청청 좋은 길을 갔던 그런 종목이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가면 안 되고요. 따라가면 안 되고 일단 얘기가 이제 그 재료가 나왔죠. 자료가 나온 거고 이제 극자회선 뭐 포토 레지스트를 이제 삼성전자하고 협력해서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게 반도체 전공정 테마 그런 업체인데요. 감강액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일단 지금 현재 뭐 회사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고 PER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적도 좋고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15% 정도 되면서 굉장히 좋은 회사처럼 보여요. 일단은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로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팔았죠. 오늘 재료가 뜨니까 네. 기관에서는 좀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일단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좋아지고 있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은 지금 1조 8천억 정도 되고 예전에 동진세미캠 참 이렇게 테마로만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회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막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많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내려오면 시장이 조금 내려오고 반도체 그런 어떤 경기나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아지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오늘 거래량도 너무 많이 터졌고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기술적으로는 좀 붙으면 안 되는 자리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오늘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상승하니까 공매도가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식이 내려가면 사는 것처럼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가가 올라가면 때리겠죠. 올라가면 공매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매도가 많이 나와서 뭐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현상 자체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기술적으로 10%가 뜨긴 했지만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던지면서 주가는 그냥 갭으로 뜬 정도 수준에서 윗꼬리 맞고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좋으면 이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로 여기서 붙기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동진 세미캠처럼 삼성전자하고 협력해갖고 뭔가를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아직까지 조금 재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기대감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들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다원시스죠. 다원시스. 예, 다원시스를 이 앞전에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상승이 나올 때 이거 조정 나오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원시스라는 회사를 삼성전자에서 그 지분 인수를 하려고 하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이제 올랐어요. 근데 아직까지 뭘 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다원시스라는 종목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 백광산업이라는 또 회사가 있죠. 백광산업이라는 회사도 이 그 고순도 염화수소를 이제 삼성전자하고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약간 동진 세미캠하고 좀 약간 비슷한 그런 어떤 부분인데 지금 뭐 개발에는 성공했고 이게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상용화를 할 거다. 그래서 공장도 짓고 있고 좀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에는 반영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속적으로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동진 세미캠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다원시스랑 약간 백광산업도 조금 그냥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지금 당장은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조금 이 상황들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지나갔을 때 약간 중소형주 중에서 뭐 중소형주 중에서 좀 약간 편입을 한다고 하면 뭐 다원시스랑 백광산업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동진세미캠, 삼성전자 이 신뢰성 시험 통과 소식에 급등을 하는 모습 이야기를 하면서 다원시스 이야기를 나눠주셨네요. 다음 종목은요. 썬데이토즈입니다. 위메이드의 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위메이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썬데이토즈 오늘 20% 상승을 하면서 38,7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위메이드도 살펴보죠. 0.5%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16만 400원 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재료가 나왔죠. 일단은 그 며칠 전부터 조금 이제 좀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적정한 자리에서 미리 갖다 놓고 오늘 재료가 딱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예, 급등을 네. 하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쏟았어요. 이번 기회에 이제 물량을 이제 쏟았죠. 예, 쏟았고 개인들이 이제 이걸 받아내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일단은 그 요즘에 게임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예,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임주들의 어떤 그런 흐름이 이제 뭐 NFT 관련해서 이제 뭐 조금 게임들 뭐 P2O 게임 뭐 이런 것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뭐 코인으로 바꿔갖고 이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위메이드를 이제 필두로 해서 여러 게임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도 그 카지노 게임을 이제 그 출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NFT 기반으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출시해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뭐 나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먼저 진행했던 위메이드가 인수를 했다고 하니까 약간 시장의 기대감에 조금 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약간 기술적으로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뭐 네. 카카오 게임즈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눌리고 있고요. 일단은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하면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를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약간 좀 야수의 심장으로 해야 되는 예 그냥 네. 뭐 아니면 도 그냥 근데 여기서 배팅도 크게 못 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선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보면서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일단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만큼 파는 거를 이만큼의 개인들이 이제 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이만큼 손바뀜이 되면서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개인들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전 고점이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텐데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래도 매물벽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4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매물들이 슬슬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샀던 개인들의 주체가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겠냐 메이저들의 물량을 받아서 근데 약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한 번 더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면 안 되고 개인분들이 이제 그런 구간에서 많이 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온다. 여기서 잡으면 무조건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 슈팅이 나왔을 때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만약에 이걸 따라가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파는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분봉만 보면서 내일 하루치만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마시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차익 실현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썬데이 토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음압병실 관련주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음압병실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도 상승폭 거센 모습이었네요. SY가 오늘 15%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신성 ENG 8.4%, 원방테크 4.3%, GH 신소재 3%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추가로 또 우정바이오도 5.4% 상승을 했고요. MVH코리아 1.4%, 코오롱글로봉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전반적인 음압병실, 음압구구차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소식 속에서 제약바이오 주들도 좀 상승세를 많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그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병실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네. 이제 그런 어떤 모듈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병상을 좀 모듈형 병상, 그러니까 중증 병상 확충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기술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 아까 이제 썬데이 토지처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터져 있는 종목들을 하는 것보다 이쪽의 영역이 약간 좀 신선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CJ라든지 이런 진단 키트주들도 막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뭐 여러 올라가지 않은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오늘 바이오니아나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다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섹터가 지금 이 음압병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SY라는 종목하고 신성 ENG라는 종목이 약간 패턴이 다르긴 한데 좀 SY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크게 좀 상승을 했고요. 일단 오늘 첫 상승인데 자리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올라와서 눌렸던 그 자리를 오늘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끝냈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매물대가 있는 이 부분을 소화하고 딱 그 자리에서 갖다 놓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매매는 가능하다. 현금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좀 매매가 가능한 영역이고요. 일단 신성 ENG 같은 패턴은 이제 어느 정도 며칠 전부터 자리를 조금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신성 ENG가 그 앞전부터 사실 보고 있었는데 저 신성 ENG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고 저는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석탄 발전 그리고 이제 뭐 원자력 발전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는 어떤 그런 발전소를 설립하고 할 때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풍력 쪽보다는 태양광 쪽이 조금 그 확산세가 조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약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신성 ENG를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그 태양광 어떤 그런 어떤 그 태양전지 이쪽에서 좀 약간 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어서 보고 있는데 좀 이제 생뚱맞게 음압병실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제 자리를 조금 뭔가 매집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모양들이 보여서 일단은 뭐 그냥 음압병실만 보면서 매매를 한다 기술적으로라고 하면 SY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좀 버티겠다 그냥 그런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이슈를 믿고 버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신성 ENG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지금 이 앞전에서도 계속 자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지수가 밀려 내려오니까 밀려 내려왔지만 다시 그 자리까지 금방 살려놓는 그러니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금방 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한다 하더라도 금방 이 자리로 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일단은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할 종목이 없는데 약간 현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제 현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종목군의 섹터를 하나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면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냥 썬데이 토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기보다는 지금 오늘 좀 신선하게 나오는 이쪽의 섹터를 좀 눈여겨서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SY랑 신성의 이제 두 종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Y와 신성 ENG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음압병실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볼 텐데요.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톡방 상담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니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전문가님께서 천천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미 주인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까미 주인님 들어오셨고요. 쪽님께서도 종목에 대한 고민, 후성에 대한 고민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님께서는 라겐나 남겨주셨는데 조금씩 더 모아가도 될까요?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LX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13,000원, 비중 5%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LX 홀딩스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0.49%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00원이 시초가였고요. 장중에 1350원이 고가, 장중에 저가는 9,990원까지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150원 선이었는데요. 50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0.49% 약보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L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한 회사죠. 네. 인적 분할로 이제 계열 분리를 했고 이제 LG그룹 자체가 이제 그 계열 분리를 할 때 이제 장자 계승을 시키고 그 외에 이제 그 아버지 때의 형제들은 하나씩 계열 분리를 하는 장자 계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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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가 이제 계승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구광모 회장이 그 네. 계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형제들은 하나씩 독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LIG도 나오고 지금 이제 LX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굉장히 평화로운 회사예요. 그래서 그게 뭐 예전 같은 경우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어떤 2세에게 넘겨줄 때 계속 이제 집안 싸움이 나고 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그런 회사고요. 일단 LX 홀딩스 같은 경우는 13,000원에 사셨으면은 계열 분리를 할 때 들고 계셨던가 들고 있던 물량이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날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사셨던가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어떤 부담감 그런 이제 지분 교환을 해야 되는 이제 구광모 회장과 구본준 회장이 서로 이제 회사들을 맞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LX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짜 회사가 LX 세미콘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LX 세미콘 그리고 이제 LX 인터내셔널, LX 하우시스 그러니까 LG 하우시스죠 예전에 네. LG 상사, LG 하우시스 그리고 이제 그 실리콘웍스 이제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들의 흐름들이 요즘에 이제 다 좀 괜찮으면서 이제 그 지주회사인 LX 홀딩스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세지 않죠. 세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13,000원까지 이제 그 부분들을 올라가려고 하면 좀 이 분위기를 타고 좀 더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비중 5% 가지고 계신데 계속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내려갈 이유도 올라갈 이유도 없는 그런 어떤
지주회사의 그런 어떤 성격상 조금 약간 이후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LX세미콘이라든지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이나 실적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지주회사도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지 일단은 이 부분에서 계속 당분간 좀 갇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후에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주회사의 부분, 그러니까 뭐 배당을 얼마나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선 좀 관망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조금 자리가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좀 추가로 뭐 비중이 5%밖에 없으니까 추가로 좀 매수를 해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돼,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번 연도가 지나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관망하고 좀 냅두자. 일단 좀 냅둬 보고요. 이후의 상황은 좀 이후에 맞게 나중에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조금 받아 올려주면서 외국인의 그런 어떤 매수세로 좀 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떼서 지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지분 5%만 들고 비중 5%만 들고 좀 지켜보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막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살펴보도록 하고요. 2부 때 조금 더 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또 상담 받고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2부 때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 때 신광섭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